사실은 이게 젊었을 때 얼굴이 결국 나이 들었을 때 얼굴을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찌푸린 상으로 막 많이 지면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지고 조금 더 환하고 이제 우울한 얼굴 패턴으로 근육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모든 것들을 또 치아 성형으로만 붙이려고 한다면요, 만약에 배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나 아니면 제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니까 보통 모든 남자분들이 웃을 때 예쁜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웃는 얼굴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웃을 때 예쁜 분들은 안 웃을 때도 이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약간 상대방의 가드를 내리는 웃음, 아니면 매력적인 웃음, 아름다운 웃음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스마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항상 전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정확히 이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눈의 모양, 그리고 우리 얼굴의 근육, 입의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거짓되지 않은 아름다운 웃음이다 라고 이제 인식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의 조화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눈, 코, 입이 예쁘다는 거를 떠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치과 원장님이시니까 이상적인 미소?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아가 몇 개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치과 의사니까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안면의 근육에 대해서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뭐 눈이야 이제 반달형이라든지 반원형으로 웃으면 가장 이제 아름답고 좀 이쁘다라는 인식을 주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얼굴 근육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복합적으로 잘 이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입에 집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치아와 연조직, 즉 입술이라든지 이 입 근처에 있는 근육들의 조화, 그 다음에 치아의 개별적인 형태라든지 색상, 모양, 이런 것들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입을 보게 되면은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굴대, 모듈러스라고 하는 딱 모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입을 웃었을 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스마일 양상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스는 사실은 약간 이 중앙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입술 구각부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술을 우리가 이제 딱 웃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스마일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의 모양이랑 치아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 자연스럽고 이상스러운 웃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입술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치아가 역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곡률이 전혀 없이 플랫하던지,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약간 웃음의 모양이 조금 어색하네,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입술은 웃고 있는데 이제 치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금 매력적인 웃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웃는 게 컴플렉스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치아의 곡률이 예쁘지 않다던가, 그래서 웃을 때 조금 더 안 예뻐 보이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이 볼굴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입술의 두껍기, 입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안면 근육으로 인해 가지고 한 80% 이상은 정해진 겁니다. 물론 연습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제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 가지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라미네이트라든지 미니시라든지 이런 치아 성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보는 영역이에요. 저희도 매크로하게 보는 게 있고 또 마이크로하게 보는 게 있는데, 매크로하게 이제 연조직과의 조화를 볼 때는 스마일 아크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골든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중절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대 0.68대 1.6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을 이제 딱 맞추는 건데, 그 비율 같은 것들도 각각 개별적인 치아의 비율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건데 협즉 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컬 코리도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은 사람마다 어디 치아만큼이 보이는지가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의 6번째 치아, 제1대구치의 약간 앞면까지 보이는 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웃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좁게 보이는 경우에는 웃음 자체가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이게 너무 넓게 보이는 경우에는 약간 틀니 같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한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치아의 비율, 치아의 개별적인 모양, 치아의 색상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뭔가 어딘가에서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아름답지 못하다, 이쁘지 못하다 라는 웃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웃는 얼굴이 예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얼굴 근육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굴의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안면 근육도 연습을 하고 많이 쓰면은요 분명히 자연스러운 스마일을 위한 위치로 가도록, 아니면은 스마일을 위한 운동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습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나의 스마일 아크나 아니면 협직 회랑의 정도라든지 치아의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물론 치과에 와가지고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아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미백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도 치아적인 부분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일 아크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입술의 모양은 변할 수가 없지만 치아의 상대적인 높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게 되면은 스마일의 곡률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입술의 모양을 잘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적당한 가장 이상적인 스마일 아크를 찾아주는 게 사실은 교정이라든지 치아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입술이 없는 사진들 이렇게 치과에서 많이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게 완벽해 보여요. 되게 이뻐 보이고 가지런해 보이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 심리 치료가 돼버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뻐지려고 하는 거는 얼굴 이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웃을 때 이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입술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웃었을 때 봤을 때 스마일 아크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협직 회랑의 정도가 조금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적으로 잡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어색한 웃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근데 그 얼굴 근육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이 뭐 추천하시는 그런 운동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웃는 게 약간 어색한 편이어가지고 저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이고매티커스 마이너, 메이저, 리조리어스, 그다음에 뭐 골굴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많이 사용해주고 많이 웃는 얼굴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근육들이 이제 쓰임새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연스러운 스마일 라인으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얼굴 근육을 예를 들어서 이제 웃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볼의 근육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거는 레지스턴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꽉 잡고 이렇게 웃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고 웃는 근육, 웃음에 필요한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해주면은 그럴수록 우리 얼굴 근육은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예전에 막 뭐 펜을 물거나 막 이렇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쁜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로 이용한 되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펜 물고 하면 또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꼭 펜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얼굴 근육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젊었을 때 얼굴이 결국 나이 들었을 때 얼굴을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찌푸린 상으로 막 많이 지면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지고 조금 더 환하고 이제 우울한 얼굴 패턴으로 근육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점점 어떻게 보면 웃상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웃음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웃는 게 좋아 보이는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력적인 미소를 만들기 위해 치과에서 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기본 틀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정이야말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크로한 부분이랑 마이크로한 부분을 조금 더 총합적으로 봐가지고 치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치아의 개별적인 비율,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치아 성형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적인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치아를 약간 뭐 다듬는다, 모양을 조금 바꿔준다 이런 것도 치아 성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라미네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미니쉬라든지 이렇게 치아에 인조 손톱을 붙이듯이 붙여주는 것도 일종의 치아 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또 치아 성형으로만 고치려고 한다면요, 만약에 배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나 아니면 제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급속이라도 배열을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치아 성형이 들어가야지 치아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조금 더 아름다운 치아랑 아름다운 스마일 라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 마음에 들고 내 치아 색깔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백이겠죠. 그러면 오늘 내용 요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웃음을 위해서는 눈이라든지 안면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입술, 그 다음에 치아,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치과 의사인 제 관점에 봐서 일단 매크로한 부분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웃음을 위해서는 스마일 아크가 잘 맞아야 된다. 스마일 아크라는 거는 이 입술, 아래쪽의 입술 라인이랑 위쪽의 치아가 이루는 그 곡률과 조화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나 치아가 넓게 펴져 있는지 좁게 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협측 회랑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 협측 회랑이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이상적인 만큼 남아야지만 그게 웃었을 때 적당히 풍성하고 적당히 답답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웃음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치아적인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치아가 각각의 개별적인 크기, 모양,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결국에는 입 안에 담기는 요소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